다른 사람이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가령 다른 이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특정 회사나 사업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경우는 물론이고, 재직하던 회사에서 그만두면서 앙심을 품고 회사 서버 기록을 모두 삭제해버린다거나 비번을 임의로 바꾸는 행동을 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 업무방해를 떠올리자면 작정하고 엄청난 수준의 영업방해를 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 사건에서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는 홧김이나 술김에서든 혹은 상대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고자 어떤 영업방해나 회방을 놓다가 신고를 당할 때가 대부분이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가령 아무리 자기 딴에는 항의를 할 생각이었든 무언가 따질 의도였다 하더라도 음식점이나 카페, 병원, 약국, 학원 등에 찾아가서 난동을 피운다거나 수십 차례 이상 전화를 걸고 민원을 넣고 피켓 시위를 하는 행동을 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사자가 회사 서버 비번을 마음대로 바꾼다거나 하드를 고의로 삭제해버린다거나 회사 자료들을 모두 싹 지우고 해킹하는 경우, 다른 경쟁업체 파워링크 광고를 고의로 수십 번 클릭해서 과금을 조장하는 행위를 했다면 이런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어떤 시험에 있어서 컨닝을 한다거나 시험 답안지를 유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험 주관사나 학교 당국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인정됩니다. 업무방해죄로 유죄 확정을 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즉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려면 허위사실을 퍼뜨린다거나 어떤 위력을 써서 사람의 업무를 회방 놓은 경우여야 합니다. 여기서 업무라 하면 직업이나 사회생활 지위에 기해서 계속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일체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무관합니다. 이례적인 사무라 해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 진행되는 일이라면 여기서의 업무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업무라 함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도이면 족한 것이지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기반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수준으로 반사회성을 띠는 일이라면 업무방해죄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업무방해죄를 범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 하더라도 사실 내가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성범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전과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가서 훈방 조치되거나 잘못돼봐야 벌금 몇백 나오거나 기소유예 잘하면 받겠지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면 다 인정해 주겠지 이러는데, 사실 업무방해죄는 상황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있게 되는 피해가 대단히 클 수 있습니다. 가령 회사의 어떤 서버를 마비시켜 버린다든지 어떤 자료를 모두 삭제한 경우, 이렇게 되면 어떤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시 회복 불능의 피해를 입게 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업무방해죄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기소돼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최소 벌금 300만 원 정도는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엄청 크거나 사업상 피해가 막대해서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한다면 실제로는 징역 1년 정도의 실형을 받을 때도 많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라야 가까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실형 선고를 면할 때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업무방해죄 합의금에 관해서도 많은 질문들을 주시는데요. 사실 업무방해죄 양상과 피해 정도가 사건마다 너무 큰 폭의 차이가 나기에 합의금 액수를 딱 정해서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음식점에 가서 난동을 피우거나 병원에 가서 항의를 하면서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는 피해자가 돈을 안 받고 합의를 해줄 수도 있고, 사실 돈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준다 그러면 합의서를 받을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회사의 서버 자료를 삭제한다든지 회사의 경영상 차질을 방해해서 회복 불능의 이미지 타격을 줬다고 한다면 이때에는 그 회사가 입게 된 피해 액수를 가늠할 수도 없을 것이기에 가령 몇 천만 원이나 몇억 원을 준다고 해도 합의를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컨닝을 한다거나 시험지 유출을 해서 토익 시험 주관사나 대학교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고 한다면 이때에는 가해자가 피해 주체인 학교 당국이나 시험 주관사와 합의를 하고 싶어도 학교나 시험 주관사 입장에서 돈을 수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모양새상 그런 돈을 받고 합의를 해주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부터 합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어떤 업무 방해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이미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으니까 이때 선처를 받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처벌불원 합의서를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피해자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신속히 제출하고 본인 입장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반성한다는 취지의 양형 자료들을 잘 수집해서 제출한다면 검찰 처분 단계에서 약식기소 벌금형 정도로 사건을 마무리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업무방해 고소 사건은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하고 사건마다 피해 규모와 재질 수준이 확연히 차이 나기에 처벌 수위 예단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업무방해죄 가해자로 경찰 조사에 가야 하는 피의자 입장이 되셨다면 변호인을 선임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최대한 혐의 소명을 하셔야 할 것이고, 가능하다면 변호인 중재를 받아서 빠르게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여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받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업무방해죄 문제로 경찰 조사에 가야 하는 입장에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은우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